YTN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24시간 뉴스 전문 FM YTN 라디오의 개국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속보는 시간을 가리지 않죠. YTN 라디오는 세상 곳곳의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실시간 알리는 24시간 뉴스 시대를 국내 언론 최초로 개막했습니다. 벌써 개국한 지 13주년이 됐다니까 여러 제작진분들도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출퇴근길에 서울 시민들과 제게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YTN 라디오의 역할, 지금처럼 변치 마시고요. 시민에게 사랑받는 신뢰 방송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시길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개국 13주년 축하드립니다. 오늘 YTN 라디오 개국 13주년을 맞아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하 메시지 듣고 왔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죠. 주호영 의원에 이어 다시 영남권 출신 김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도로 영남당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제 전당대회와 당권은 어디로 갈지 주요 내용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아직 안 했지만 당권 도전의 뜻을 내비친 분이죠.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표입니다. 네, 김기현 의원 원내대표 선출 예상하셨습니까? 그거보다도 오세훈 시장이 개국 13주년 축하 아주 메시지가 신선합니다. 그래요. 예. 네, 참 아주 컨셉을 잘 잡았네요. 예, 감사하게 들었고요. 예, 김기현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 예상은 이 선거를 예상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봤는데. 예. 나중에 결선까지 가서. 예. 이렇게 이제 김기현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그 당선자 이력을 잘 아시지면은 충분한 능력이 있는 좋은 분이 뽑혔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근데 언론에서는 영남권 출신이 다시 한번 원내대표 선출되면서 도로 영남당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날 우리 현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 예. 또 언론들께서도 방금 지적한 대로 도로 영남당이 아니냐. 예. 그러니 이제 우려스러운 말씀도 하시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정치판이 사람을 놓고 봐야지 이 판을 놓고 어디가 어떠니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 맞는다고 보고요. 예. 단지 이제 영남이라는 이 우리 뿌리의 보수의 정당이 점점 가면서 좀 커져야 되는데, 예. 자꾸 이제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좀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전국 정당으로, 그리고 영남 같은 세를 전국에 확산해야 된다. 예. 이런 당위성만큼은 우리가 절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도로 영남당 이런 우려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거기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는 우리 당세를 더 넓혀나가는 것이. 예. 전국적으로 더 우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는 아직 남았습니다. 한두 달 정도 남았는데, 원내대표가 그래도 뽑혔으니까,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조금 진척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원내대표를 뽑았는데 통합 문제가 여기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 그거는 이제 주호영 대표가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선언만이라도 예. 우리 국민과 당원들에게 해놓고 손을 뗐다면은 나머지 문제는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예. 여기서 선언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지금 사실 그 주 대표가 손을 뗐거든요. 예.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김기현 신임 대표가 와서 이것을 수습하고 이걸 매듭 짓는 것은 조금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당분간은 소강 상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결국 5월이든 6월에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이 문제가 속도가 좀 나지 않겠냐,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새로운 당대표 체제 하에서 속도를 낼 것이다. 네네. 예. 의원님도 당대표 나가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저는 결심을 해서 5월 3일 월요일 날
중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이 당대표 되시면은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짓겠다 이런 보관이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절체절명에 우리가 합당을 안 하면은 통합이 안 되면은 예. 이 정권이라는 것이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쉽지 않고 예. 또 과거에도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세 분이 나와서 표를 서로 갉아먹는 바람에 예. 53만 한 2천 표를 더 받고도 우리가 정권을 뺏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통합이라는 걸 꼭 이뤄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통합을 하는 데는 방식이 예. 이 실무진부터 퍼즐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국민 통합 선언부터 하라는 거죠. 안철수 대표나 우리 이쪽 대표가 예. 선언을 해놓고 약속을 하고 하나씩 퍼즐을 맞추는 것이 저는 소위 통합의 지름길이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그 부분도 지금 못하고 결국 다음 이 지도부로 넘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은 제가 혹시라도 이 당대표가 되면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면은 저는 또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차기 지도부 아래에 놓인 숙제들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도 있습니다만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도 있고요. 네네. 윤석열 전 총장의 영입 문제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홍준표 전 대표 또 그 외에 또 지난번 공천에서 잘못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당을 떠났던 분들도 계세요. 예. 이런 분들을 한 분씩 어떤 심사를 본다든지 해서 우리가 복당을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예. 다 우리 당의 참 오랜 동안의 경륜과 그리고 당에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정부 반 소위 텐트를 치고 예. 거기에 이제 그분들을 다 모셔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 이렇게 개별적으로 복당 문제를 논하는 건 맞지 않는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반 빅텐트 이 부분에 그분들을 다 모시는 그런 통 크고 전체적인 문제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당이 자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예. 튼튼하고 건강한 정당으로 만들고 조직도 있고 그리고 국민에게 참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또 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제대로 당이 굴러가면은 예. 지금 얘기한 그런 분들이 딴 데 생각을 가질 수가 없겠죠. 예. 이 당에 들어와야 여기서 해야만이 나의 어떤 정치적 목적도 달성이 될 수 있고 예.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하는 정도의 자강이 전 먼저라고 보기 때문에 예. 자강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먼저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일은 진행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 주 월요일 날 당대표 출마 선언 하신다 그랬는데 미리 네네. 당대표에 나선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첫째는 지가 보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정치 현황은 예.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몹시 진통을 겪고 있다고 봐요. 예. 또 국민이 먹고 사는 이 경제 문제는 참 어떻게 보면 뿌리채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예. 이런 이 두 가지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예. 저희 당이 좀 미흡해지면 그래도 100명이 넘는 정당인 우리 국민의힘 또 이 중심에 또 홍문표가 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제 사명을 다해서 민주주의도 바로 잡고 시장 경제도 바로 세우고 하는데 이번 제가 한 몸을 던져서 이런 역할을 좀 하고자 여기 이제 주안점을 두고 출마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의원님 자강 이야기를 먼저 하셨는데 당이 먼저 변해야 된다. 근데 최근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도 있고 또 탄핵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당 내에서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지나간 문제를 다시 지금에 와서 꺼내가지고 논제하는 거는 저는 안 맞는다. 예.
그래서 역사에 이거는 돌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문제는 역사에 맡기자. 전 이렇게 그동안 쭉 그 많은 그 언론에서도 이 얘기를 주장을 했는데요. 예. 지금도 전 그런 생각이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최근 의원님 언론에서 화제가 됐던 것은 그 TBS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를 향해서 생방송 도중에 이제 그만해라. 잘 나갈 때 그만둬라. 이렇게 말해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얘기 해놓고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뭐 찬성도 있고, 뭐 왜 그 쓸데없는 잔소리 하냐 이갖고 예. 혼도 나고 있는데, 예. 저는 뭐 평소에 제가 김어준 뉴스공장을 오래 나갔어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를 나가는 이유는 뭐 방송이 뭐 잘못할 수 있고 또 잘할 수도 있는데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참 서로 고치는 얘기를 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 날 옳다고 봐서 나갔는데 예.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몇 군데에서 해보니까 66.7%가 편파 방송이다. 예. 그리고 지금쯤 그만두는 게 좋다는 게 한 57% 이상 나와요. 예. 그러면 이 공중파 아주 그 소중한 이 김어준 뉴스 공장도 이걸 알고 있다면은 예. 이제 국민의 여론 이걸 따라주는 게 좋지 않냐. 이제 그런 뜻에서 지금 잘 나갈 때 지금 그만두는 게 어떠소? 예. 그러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기는 더 해야 되겠다고. 예. 그래서 다시 그러지 말고 이 민심이 천심이니까 예. 지금 여기서 그만두시오. 예. 그렇게 했다가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예, 뭐 한쪽에서는 그거 언론한테 압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뭐 이거는 저 민심을 전한 것이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여론조사나 또 국민의 그 의견을 뭐 대신해서 이 정치를 하고 오는 것이 이 정치 집단인데 예. 뭐 그런 일원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거 해놓고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월요일 날 출마 선언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네네. 어쨌든 뭐 시간은 좀 이르긴 합니다마는 국민의힘 당 대표 나갈 테니까 좀 지지해달라. 미리 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뭐 아까도 전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좀 더 발전하고 시장경제 활성화해서 국민 행복시대 우리가 좀 부족해지면은 그래도 국민의 힘에서 이번 정권 교체할 수 있겠거니 또 저도 당대표 될 수 있겠거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간절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YTN 라디오가 개국을 한다고 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첫 방송을 들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개국한 지 13주년이 됐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출퇴근길 가장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YTN 라디오가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한 방송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개국 축하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던 법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지난 8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는데 어젯밤입니다.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정치권이 발벗고 나섰다기보다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 대응 과정에서 민심의 눈치를 보다가 어렵게 통과된 건데요. 이해충돌 방지법 뿐만 아니라 제2의 LH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었습니다. 과연 정치권에서 얼마나 착실히 대응하고 있을까요? 점검해보죠. 처음으로 LH 사태 문제 제기를 했던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강훈입니다. 예, LH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게 3월 초였었는데요. 당시에 네. 저희 프로그램과도 인터뷰를 하셨고요. 2달이 다 돼가는데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3월 2일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제기한 이후에 거의 2달이 되어가죠. 예. 그 후에 이제 3월 9일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예. 최근까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대상이 한 1,8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최근에 발표를 했었어요. 예. 그 사이에 그 포천시 공무원 한 분이 구속이 됐고, 또 전주 삼봉지구 인근 땅 구입 사건으로 LH 직원이 4월 8일에 구속이 됐었고, 예. 또 이제 광명노원 사동 일대 사전 투기 의혹으로 LH 직원과 그 지인이 구속되는 등 지금 구속도 계속 꾸준히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근데 아직 이제 뭐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이제 그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아직 이제 뭐 구속된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계속 이제 수사는 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좀 일단은 이 수사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종류의 수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이제 특별수사본부에서 몇 달은 그 충실하게 수사를 해야 그 수사 결과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까? 수사에서? 없다기보다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수사기 때문에 바로 수사를 한 달, 2달 하고서 이게 어떤 결과가 딱딱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 종류의 수사들이라서요. 왜냐하면 이제 비밀 정보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좀 따져야 되는 부분이라 수사 난이도는 좀 높은 편입니다. 예, 그 외에 예. 일반적으로 뭐 농지 투기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나오겠죠. 예. 예, 그런지 좀 이제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영역의 수사들은 상당히 어려운 종류의 수사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예, 조금 두고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자, 2013년에 발의가 됐었는데 8년 동안 발의 폐기를 거듭하다가 드디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물론 LH 사태가 없었다면 과연 이 법이 통과됐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이 법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발의된 지 8년 만에 이번에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정부와 여당, 야당 등 이제 국회가 국민의 공로를 모아서 입법을 했다 하는 점에서 뭐 어쨌든 공직사회의 투명성 확대에 획기적인 어떤 역사적인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협조를 해서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입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여기에는 지금 뭐 이해충돌 방지법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예. 회피, 또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제3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 뭐 상당히 내용들은 그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예. 판단이 됩니다. 그럼 제3자는 어디까지 제3자를 인정하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람들인데 이제 비밀 직무상 비밀이라든지 또는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그런 제3자들까지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은 포함됐습니까? 언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거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논의에서 제외가 됐죠. 아하. 그래서 이번 아마도 이런 논의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입법이 좀 늦어질 것이다. 예. 논란이 좀 심할 거기 때문에 아마 예. 그런 이유로 입법 논의에서 이번에는 배제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까지는 포함됐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1년 후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시행령도 있고 시행 규칙 같은 것도 좀 만들고 서로 그 여러 기관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정부뿐만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법부, 국회까지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아야 될 논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거를 만들어 보려면 서로 의견들 교환하고 꽤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 이후에 시행한다. 네. 혹시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꼭 필요한 게 빠졌다거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라든지 또는 그 미공개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좀 좁은 게 아니냐 이런 그런 문제들을 좀 지적하는 어떤 견해들도 있고 또 예. 이제 지금 이 신고와 관련된 범위들이 또 의원 본인이라든지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한정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저기 뭐 시가, 외가, 처가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사실 그게 우려는 되죠. 네, 뭐 예. 어떤 차명으로 하는 문제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여기다 다 넣고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뭐 대상자가 뭐 수백만 명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얼마나 더 넓혀야 되냐 이런 또 문제도 현실적으로 있기는 해서요. 그래서 아마 고민들을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시가, 외가, 처가를 이용해서 지금 대상에서 빠졌으니까 직계 좀비속만 포함됐으니까 그 시가, 외가, 처가를 통해 가지고 차명 거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것은 사실은 지금 뭐 그거 아니라도 차명 거래는 사실 잡기가 원래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차명 거래는 금방 드러나지도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결국은 이제 그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처벌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해결을 해야지 이걸 뭐 모든 거를 다 한다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은 측면이 있어서 좀 범위가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좁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이요. 국회의원의 경우에 해당 법안을 위반했을 때 국회법에 따르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적용되는 부분은 다 적용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따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상임위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해충돌 문제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따로 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어디서 감독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국회의원들 간에 뭐 윤리 이런 위반으로 해서 이렇게 할 때도 지금 제대로 처벌이 안 되거나 또는 징계가 안 되는 그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 윤리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립해서 두자라는 논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이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국회에 둔다라고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이 직접 관장을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동안 했던 업무들을 이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여전히 국회가 스스로 셀프 징계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이냐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국회의장이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독립적인 어떤 그 윤리심사위원회의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참여연대에서 심상정 의원과 함께 토지초과 이득세법, 이른바 토초세법인데요. 이걸 준비했고 심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어떤 법안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토지의 그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이제 1990년부터 토지초과 이득세를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998년에 폐지되고 지금 그런 유사한 세제가 없거든요. 뭐 그나마 비슷한 거를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개발 사업에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떤 정상지가 상승분 이상의 어떤 그 초과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남았고 나머지 이제 토지공개년 3법이라고 얘기했던 법 중에서 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토지초과 이득세법이나 그다음에 그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폐지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이번에도 LH 사태에서도 좀 드러났지 농지 투기라든지 이런 그 개발 예정된 그 토지에 대한 사전 투기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번에 또 최근에도 엊그저께 어젠가요? 그 정부에서 저거 신도시 추가로 더 발표하려다가 그 투기 문제 때문에 지금 잠시 멈춘 상태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토지에 대한 사전 투기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입법. 이걸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과거에 토지초과 이득세가 이런 유휴부지에 대한 어떤 그 투기들에 있어서 비교적 효과적인 어떤 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부활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설명해서 이 토초세라고 하는 게 만일 땅값이 상승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나대지나 예. 경작하지 않거나 뭐 불법 천용한 농지 같은 거 있죠. 예. 그리고 기준 면적 이상의 공장 부지나 또는 기준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대지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그걸 유유토지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예. 이제 정상 지가만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승되는 지가만큼은 과세를 안 하고요. 예. 그거를 초과해서 정상 지가를 과도하게 상승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가 예. 상승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한 30%, 50% 이렇게 이제 예. 금액에 따라서요. 예. 이렇게 이제 하고 나중에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는 공제해 준다는 그 개념인 거죠. 예. 그런데 이게 20여 년 전에 법이 폐지된 것은 위헌 논란 때문에 폐지된 거 아닙니까? 그거가 이제 큰 오해들이 좀 있는데요. 예. 이게 1994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었는데, 예. 그때도 이제 입법 취지 자체가 위헌이라고는 지적받지는 않았고요. 예. 그 같은 해, 1994년 12월에 이걸 다 그 취지를 반영해가지고, 보완 입법을 해가지고,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1998년까지 시행이 됐었어요. 예. 그다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사이에도 이제 그 4건의 위헌 소송이 있었는데 전부 다 합헌 결정이 나왔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97년에 우리 이제 IMF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98년에 경기화 측면에서 이 부분을 폐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오해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위헌 때문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다. 예. 저도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네. 예. 자, 그런데 이게 뭐 심상정 의원이 발언했습니다만 이게 거대 정당들이 동의를 해줘야 법이 통과될 텐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대하는 것 같고 민주당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우선 민주당 밖에 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중구난방 나오는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뭐 예. 종부세도 낮춰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한 동의 여부가 어떤지 아직 충분히 의견은 확인이 안 됐고요. 예. 다만 먼저 토초세법 발의 의지를 보인 이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통해서 발의를 한 건데요. 예.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당연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법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제가 만났어요. 그러셨어요? 예. 예. 어떤 답을 하던가요? 이제 여러 의견들 좀 듣고 있다. 예. 근데 아직 이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두루 살펴보겠다. 이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이광훈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신규 확진자 숫자가 661명인데요. 지난주 800명대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모임, 직장, 학원, PC방 등 일상 곳곳에서 감염의 고리가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또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도 상당해서 예.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다음 달 23일까지 지금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3주 더 연장이 됐어요. 예.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이런 곳에 적용되는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이런 것도 유지가 3주 동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방역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게 수도권 같은 2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유지가 될 것 같고 만약에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운영시간 제한을 9시로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요. 근데 2주씩 벌써 몇 달째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3주 연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다. 이런 하소연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직격탄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확실히 단체 손님이 많아야 매출이 오르는데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특히 음식점이나 이런 곳들은 수입이 개선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인원 제한을 한 10인까지만이라도 완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부터 영업시간만이라도 작정까지로 풀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술집이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4월 임시국회에서 이 손실보상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큽니다. 그렇죠. 오늘 소상공인연합회가 논평을 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법제화를 통해서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활로를 열어주기를 촉구했지만 법안 소위마저 열지 못하는 국회 행태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국회 직무유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소급 적용 손실보상의 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정치권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보건소나 접종센터에 백신 접종 예약 불이행으로 남은 백신을 맞을 수 없냐. 이른바 노쇼죠. 노쇼 백신. 네. 이런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뭐 전국적으로 문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개 지역을 보면 충남도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 충남 15개 시군에 이른바 노쇼로 남은 백신 접종 문의 전화가 한 40여 건 접수가 됐다고 하고요. 부산시와 울산시에서도 일선 보건소 접종센터 의료기관에 백신을 먼저 받을 수 있냐 이런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예방접종센터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나 아니면 관할구역 내 75세 이상 어르신 아니면 노인시설 업소 입소한 사람 또 종사자 이 중에 미접종자를 우선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일반 시민이 예비 접종을 원한다면 보건소 현장 등록 또는 위탁 의료기관 전화나 방문 예약 등을 통해서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특히 뭐 2050 세대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좀 돼야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이게 접종을 받겠다고 하고 안 받으신 분들 그 백신은 결국은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리긴 아까우니까 먼저 맞으실 분들 혹시 있으면은 먼저 맞으시라 했더니 지금 문의 전화가 많이 쏟아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백신에 대해서 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부풀리면서 불안감을 조장하는 기사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특히 당국에서는 이게 백신을 접종하면은 이 접촉자랑 접촉했을 때 격리를 면제해주고 아니면 해외에 갔다 왔을 때 격리를 면제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센티브 얘기가 나오니까 또 그렇고요. 또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4월에 300만 명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비판하면 어떻겠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발표된 통계를 보면 305만 명이 지금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안에 목표치를 돌파한 거죠. 물론 지금 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물량이 조금 좀 딸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약간 자제해달라고 해서 지금 접종이 안 된 상황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단기간 내에 수급 상황이 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접종에 많이 했기 때문에 2차와 간격이 벌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잠깐 좀 멈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뭐 큰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들다 실종되었던 의대생 손정민 씨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경찰은 오후 4시쯤 서울 반포 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손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장소는 손 씨가 실종됐던 곳이거든요. 이 구조견이 수상택시 승강장과 20m 떨어진 지점에서 손 씨 시신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반응을 했고요. 이를 확인해 봤더니 손 씨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손 씨가 실종 당시 그대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라고 전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 블로그에 아버지가 글을 올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글에 댓글을 달고 이 손 씨의 무사 귀환을 좀 바라고 있었지만 안타깝게 이런 상황이 됐고 경찰은 유족과 협의해서 부검 여부를 결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이고요. 장례 절차를 마친 다음에 조사를 더 이어가서 사망 경위를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시행이 됐는데 탈북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했어요?
그렇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에서 29일 사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또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실어서 북한으로 날려보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 단체는 정부가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최악의 법을 조작해 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예.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난달 30일 시행된 대북전단 금지법을 보면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또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이런 것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이 알려진 다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경찰도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확인되면 개정된 법의 취지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일방의 주장일 수도 있겠네요.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으니까. 네, 지금 경찰이 좀 확인을 해야 법적인 조치를 들어가기 때문에요. 아직은 확인 중이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우리는 날려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끄러웠던 게 이게 전수미 변호사라고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서 활동했던 변호사인데 이분이 그 폭로하기를 미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룸살롱 등 유흥비로 쓰기도 하고 또 위조 지폐를 날리기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 모양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나 아니면 경위 파악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르면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을 더 두고 본다 이런 이야기 나온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더니 오늘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예. 오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높다. 검찰 개혁과 정치적 중립성이 화두다라면서 이 기준으로 다음 주 중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유력한 후보는 없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서 추천위원들이 여러 역량이나 청렴성 같은 여러 요소를 거론한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연유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소상히 알지 못하지만 추천위의 결론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하나만 더 보죠. 택배 노조가 내일 대의원 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네요. 네, 택배 노조는 이 택배 차량 지상 출입을 전면 금지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앞에서 대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예. 내일 대의원 회의에서 총파업 여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총파업이 가결될 경우 노조 측은 이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배송 보이콧 투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택배 노조 측은 이 파업이 가결됐을 시에는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음 달 11일쯤 전면적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 열흘 정도 냉각기를 가지면서 입장 변화를 보겠다는 거고요. 근데 좀 많은 분들이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지난 28일 아파트 측이 택배 노조원 2명을 주거침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파트 측은 뭐라고 했냐면 택배 노조원 2명이 집 앞에 인쇄물을 붙인다는 이유로 처벌을 원한다라고 신고를 했는데요. 예. 당시에 노조원이 집집마다 부착한 건 택배 기사의 노동 현실을 입주민에게 알리는 호소문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힘드니까 서로 좀 양해를 구하자 이런 거였는데 무단 침입으로 고소를 했다.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갈등이 해결되길 바라고. 박정희 기자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Please help Myanmar.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Oh,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the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미얀마의 보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는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매일 이 시간 우리들의 연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전주국제영화제 장성호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시네큐 전주 영화의 거리 10관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던데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게 된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앵커님 말씀처럼 오늘 전주영화의 거리 상영관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 기자회견이 열렸었는데요. 예. 이번 영화제에 참석하신 많은 국내 영화제 집행위원장님들의 공동 지지 선언 자리였습니다. 영화제 집행위원장님들이 종종 모이셔서 영화계 현안 등을 가끔 논의를 하시는데 예. 최근 모임에서 이 현재의 미얀마 상황에 대해 영화계에서도 뭔가 입장 발표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모으셨고 예. 그 자리를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준비를 한 것이죠. 예. 네. 이 기자회견에서 미얀마 현지 상황 영상도 틀었고 또 미얀마 단편 영화도 상영하셨다고 하던데 이 영화는 네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또 단편 영화는 18분짜리 법복이라는 제목의 영화였고요. 예. 네, 몇 년 전 다른 영화제에서 상영을 한 작품인데 오늘 같이 볼 만한 의미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예. 상영을 했습니다. 예. 내용은 미얀마 현재 상황은 아니고 영화가 2007년도 배경을 한 영화인데 예. 당시에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한 시민운동 과정에서 진압군을 피해 도망다니는 승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였고요. 예. 앵커님 좀 전 말씀처럼 이 영화 외에 저희가 다른 영상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버마의 봄 21일이라는 5분짜리 짧은 단편이었어요. 이건 미얀마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11명의 독립영화 감독과 49명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함께 이 현재 미얀마 모습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자 만들어갖고 영화제든 아니면 어떤 플랫폼에서든 많이 좀 틀어달라라는 예. 요청이 들어와서 예. 저희가 그것도 오늘 영화 기자회견 시작과 함께 영화를 보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주국제영화제 말이죠. 영화를 네.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늘 네. 열리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최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영화제 진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거리두기 지침이 여럿이 한 곳에 모이는 것에 대한 많은 제한이 있죠. 그래서 예. 아무래도 영화제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예. 처음 준비 단계에서부터 저희는 이제 대형 부대 행사 등은 좀 제외를 하고 그래도 이제 관객이 극장에서 영화를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게 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염려가 되시는 관객분들은 온라인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이 전주국제영화제가 많은 이들이 즐기는 진정으로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사무처장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대한 관심과 지지의 호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기자회견이 열리게 될 거라는 보도자료를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냈었습니다. 이제 그게 기사로 먼저 나왔고, 예. 그걸 보시고 어제 저희 개막식 현장에 많은 미얀마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서 어차피 개막식 입장객 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식당 안에는 못 들어오셨는데, 예. 그분들이 밖에서 현수막을 들고 계셨어요. 예.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을 지지해 주는 거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예. 저희 직원들이 행사 준비로 정신이 없던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뭔가 그걸 보고 좀 찡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예, 그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지의 방법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새삼스럽고요. 예. 사무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국제영화제 장성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YTN 라디오 개국 13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YTN 라디오는 지난 13년 동안 첫눈을 뜨는 어둑 새벽부터 모두가 잠든 깊은 밤까지 변함없이 청취자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YTN 라디오가 전하는 생생한 뉴스와 알찬 정보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세상을 내다볼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국내 최초 보도 전문 지상파인 YTN 라디오가
앞으로도 오래오래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받는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개국 13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YTN 라디오 개국 축하 인터뷰 감사하고요. YTN 라디오가 개국 1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13주년 개국 기념일 특별 근본 없는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무근본 토론, 세상 어디에도 없는 토론, YTN 라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토론은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스페셜 게스트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총선 총선이 아니죠. 재보궐 개표 방송 특집 방송을 셋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60만이 넘었어요. 예, YTN 라디오 역사상 최초 일입니다. 예. 그거는 누구의 공이 가장 컸을까요? 저요. 그럼 평소에 좀 그런 조회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날카로웠어. 역시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우리 라디오 이제 이걸 지금 한참 귀를 쫑긋하고 듣고 계신 윗선에서 그러면 활용하자 이거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같은 멤버로 해서 무근본 토론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니 여기는 뭐 계약서 안 씁니까? 계약서 안 쓰면 뭐 굉장히 문제가 많던데 보니까. 패널들은 다 구두로 계약합니다. 구두로. 알겠습니다. 네. 구두를 줍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이재명 지사 또 박남춘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에 축하 메시지 들었는데 축하 메시지가 또 있습니까? 또 들어야 돼요? 없답니다. 없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축하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 YTN 라디오 개국 기념일 특집으로 우리 세 명이 함께 하는데 제가 진행을 하다 보면 토론을 참여를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행자는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스페셜 게스트 박지희 아나운서가 지난 선거 방송 때처럼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토론자로 김용민 PD와 함께 열렬한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이크를 박지희 아나운서한테 넘깁니다. 네, 무자격 토론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박지희고요.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무자격 토론 대망의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가 오늘로 13번째 개국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YTN 라디오. 13주년에 이르기까지 성과도 많았습니다만 또 그만큼 논란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한 주제입니다. 자, YTN 라디오 이대로 괜찮은가? 좋았어. 이런 도발적인 주제 환영합니다. 네, 일단은 뭐 이대로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대변을 하실 분은요. 비공식 대변인 김용민 평론가입니다. 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시간은 1분 30초 드릴게요. 네, YTN 라디오는 확실히 1등입니다. 1등이 확실합니다. 아니 그냥 1등이 아니라 압도적 1등입니다. 왜냐? YTN 라디오 송신소가 자리한 곳이 청계산인데 코앞이 강남입니다. 땅값이 어마어마해요. 다른 라디오 방송 다 관악산에 있거든요. 강남 땅값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월세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저기 가성비가 매우 버거운 방송입니다. 예. 네. 자, 이건 뭐 농담이고 라디오 방송도 사실 주파수를 보면은 이웃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93.1 클래식과 95.1 교통 그 사이에 94.5 YTN 라디오가 있습니다. 클래식은 클래식 애호가, 그리고 교통은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뉴스 FM, YTN 라디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김용민이 YTN 라디오에 독점 출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동영, 박지희도 어디서 나오라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YTN 라디오에만 단독 캐스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YTN 라디오가 넘버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YTN 라디오 입지 조건도 굉장히 좋고 네. 출연진들도 굉장히 빵빵하다라는 예. 의견을 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YTN 라디오 이대로는 안 된다. 잘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실 분이죠. 비인가 대변인 이동영 작가의 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1분 30초 드릴게요. 일단은 이 방송을 퇴근길에 우리 사장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더 이야기를 잘해야겠죠. 정 사장님. 그렇습니다. 네. 이름 얘기했대요? 정찬영 사장님. 예. 지금 차 안에서 깜짝 놀랐을 텐데. 일단 말이죠. 첫 번째. 잘 안 들려요, YTN은. 아하. 안테나를 작은 걸 쓰나 봐. 그 다른 TBS나 이런 거 경기도가 더 들리거든요. 네. 그런데 YTN은 정말 희한하게 서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안 들립니다. 지지직거려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안테나를 좀 큰 걸 세워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돈을 너무 안 씁니다. 예. 지금 각 YTN을 비롯해서 각 방송 메인 진행자 중에 제가 가장 적게 받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 출연료 논란이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기분이? 많은 분들이 이 작가는 김어준 씨에 반 받지 않겠나 했는데 반의 반도 못 받습니다. 근데 이 청취율 자체가 반의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 그렇진 않아요. 가성비 매우 높습니다. 이 방송. 그 정도 수면 이제 청취율 그렇게 만들어드립니다. 페이 열정. 그럼 페이 받으면 받는 만큼만 해드리거든요. 열정 페이가 아니라 페이 열정. 그럼요. 예. 제가 지금 청취율 올린 한 2점 몇 프로 딱 받는 만큼만 해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좀 더 양질의 방송을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외부 진행자가 거의 뭐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이 투입해야 돼요, 외부 진행자. 네,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저 YTN 라디오 난청을 얘기했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좋은 방송이 말이죠. 이 94.5가 인근 저 강원도 춘천시에 이 주파수 쓰는 방송이 또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저 가평쯤 가면은 좀 안 들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딴 데는 다 관악산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청계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좀 난청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 서울 서부 지역 같은 경우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좋은 방송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정말 좋은 방송인데. 예. 전승택님께서 안테나가 고정형이라 그런 것 같다. 이동형으로 바꾸자. 이동형으로.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방송에서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청취자분들의 호응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YTN 라디오가 잘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수치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청취율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유튜브 동접자 수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유튜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청취율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용민 평론가 먼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요. 맞아요. 청취율이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건 맞는데 방식이 좀 너무 올드합니다. 여론조사 방식이에요. 네. 여론조사는 이제 주로 이렇게 하죠. 어제 5분 이상 들은 라디오 방송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건데 요즘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돌출되면서 이제 YTN 라디오를 라디오 수신기만으로 방송 듣는 분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유튜브 동접자 수가 청취율의 척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가. 사실 유튜브에는 거의 모든 방송이 다 들어와 있고요. 또 동영상 라이브까지 상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강점이고 두 번째 가청권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르헨티나에서도 들을 수 있고 저기 스웨덴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게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어디든 인터넷이 닿는 곳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실시간 동접자 수가 시시각각 밝혀지고 있어요. TV는 사실 분초 단위로 시청자 수가 나오잖아요. 라디오도 그렇게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템이 그 경쟁력이 있는지 또 어떤 출연자가 사람을 끌어모으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민이가 나온다는 거는 이 블루칩을 잡은 것이다. 라는 것이 곧 판명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TBS 보이는 라디오 동시간대지 않습니까? 네네. 206명 시청 중입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MBC 보이는 라디오 135명 시청 중입니다. 네. YTN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보이는 라디오 3,840명이 시청 중입니다. 와, 지금 거의 4,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동영 진행자님이 혼자 하실 때 이 정도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저 혼자 할 때 한 1,000명 정도. 지금 한 곱하기 4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김용민 평론가 저의 덕분이 아닌가. 감사합니다. 아니, 박지희 씨가 왜 수저를 올려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로 잰 듯한 중립을 지키는 진행.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짱호공님께서 오늘은 선물 안 주나요?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제 그 개표 방송 특집으로 해서 선물을 좀 드렸잖아요. 1년치 선물을 다 드렸어요 그때. 예. YTN 창고 다 털었어요 그때. 더 이상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저 반대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그렇죠. 청취율 이대로 안 된다. 지금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가 YTN에서는 뭐 독보적 1등 아닙니까? 다른 프로 다 합쳐도 안 돼요 저한테. 네.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방송에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그 진행자들이 저보다 2배를 갖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MC가 신나서 일할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진행 페이를 깎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하향 평준화를. 좋은 생각이래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김영민 평론가님? 정말 그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가 최고의 프로그램이다. 정말 청취율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반증하는 방법은 모 정당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방송 그만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까지 가야 이제 뉴스 정면 승부가 굉장히 위협적이고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방송이다. 이것이 입증될 겁니다. 아니, 근데 김영민 PD가 기억이 좀 잘 안 나시는 분으로 보이는데 지난 총선 때는 모 정당에서 내려가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알겠습니다. 더 강력한 압박을 받는 얼마나 그날까지. 그때 억울했습니까? 청취율은 별로 안 나오는데 그만두라고 하니. 출연료도 별로 못 받는데 그만두라고 하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순간 저희 접속자 수가 4,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전화 연결을 좀 해볼게요. 우리 방송국을 또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에서 이 네로라는 유명 인사들이 굉장히 또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다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YTN 라디오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청취자 한 분이 계신데요. 그리고 또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청취자도 계세요. 한 분씩 연결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지금 돼 있거든요. 자, 나와 계시죠? 예. 나 목소리가 좀 낯이 익은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예만 했는데 누구지 알까? 네. 예,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아니, 앞에서 축하 메시지 또 보내주셨던데 이렇게 전화까지 주시고 평소에 어떻게 YTN 라디오를 자주 들으시나 봐요? 예, 아시다시피 제가 워낙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또 이동할 때마다 YTN 라디오는 꼭 듣고 나죠. 아니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또 이 경기도지사의 1시간은 1,380만 시간의 가치가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그럼 그 시간 안에 우리 YTN 라디오 청취 시간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 당연하죠. 특히 저녁 6시 이동형이야 이거 안 들으면 잠이 안 와요. 근데 뭐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중대본 회의를 가봐야 돼가지고 꼼짝없이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13주년 맞이해서 이 YTN 라디오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 특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뭐 어떻게 노래라도 한 곡 좀 불러주시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축하합니다 하고 싶은데 이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대로는.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은 YTN 라디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이동영 작가의 편입니다. 제 욕한 거 아니었어요 방금? 아닙니다. 요즘 제가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민감해요. 여기 아에서 저를 항상 흔들어대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기사가 나니까 오늘 뭐 이것도 기사 나는 겁니까? 기사는 저희가 좀 따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기요. 네. 아이고. 언론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님 정말 실망입니다. YTN 라디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잘 씁니다. 안철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을 하시던데요. 네. YTN 라디오 저는 참 잘해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님은 또 잘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점에서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박지희 씨 실망입니다. 일단 제가 나왔다는 자체가 제일 잘한 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YTN 라디오 청취율 올려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청취율 올려줄 사람 누굽니까? 네, 바로 우리 안철수 대표. 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뭔가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정말 실망입니다. 저는 이제 박지희 아나운서 쳐다보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데 정말 답답해요. 위기 상황을 좀 같이 좀 잘 돌파해 주실 걸로 믿고. 네. 참,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거 뭐 초등학생 토론회도 아니고 참. 근데 홍준표 대표님 같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 같기도 하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 대본 보지 말고 얘기해요. 박지희 씨가 진짜 내가 겁나긴 겁나는 모양이에요. 나한테 뭐 전화가 YTN에 안 오길래 내가 직접 걸었어요. 진짜 그 대한민국을 내가 이제 구하러 가는데 이동영이가 구하러 하길래 내가 조급해서 전화했습니다. 우리 홍준표 의원님이시네요. 예. 자, 지금 세 분을 연달아 성대모사 한 분은 지난번에도 우리 도와주셨죠? 그렇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 네. 이상민 씨 고맙습니다. 매번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우리 3주 전이죠? 네. 3주 전 했던 것보다 더 비슷해진 것 같아요. 연습을 더 하셨어요? 자꾸 김재동 씨 닮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아니, 또 듣기에 따라서는 이동영 닮았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TK 쪽이고 하니까. 예. 그럼 좀 특징 좀 알려주세요. 이재명 지사 성대모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간 뭐랄까요, 좀 얇은 톤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 많이 로우 톤으로 대답을 하셔가지고 저도 연구 중이라서 나중에 분석을 진짜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혼자서 다 하시니까 이게 인물이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 버퍼링이 있는데. 있어요. 아니 그리고 아까 박지희 씨가 지적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에서 목소리가 조금 굵게 하면 홍준표 대표가 되더라고. 그렇지. 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그러면 다음번에도 기회가 되면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토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우리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축하 인사도 주셨습니다. 일단 7527님께서 뚱의 귀환 축하드립니다. 시사계 뽀시기 김용민 화이팅 이렇게 주셨고요. 예, 또 8662님 서울 강서구에서 인천으로 출퇴근하는데 서인천 지나면 라디오가 지직거립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장님 안테나 큰 걸로 바꿔주세요. 사실 YTN 라디오가 13년 전 개국할 때는요. 원래 거기가 삼성산에 있었어요. 관악산 지류에. 네. 예, 그때는 잘 들렸지 빵빵하게. 근데 이제 청계산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동영 도입이 시급한 걸로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동영 뉴스 정면 승부 이 진행자를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동영 이대로 진행하게 냅둬도 괜찮은지. 자, 어떻게 보세요, 김영민 평론가님? 역대 기록 중에서 최장수 방송 진행 기록은 라디오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방송인 것 같아요? 글쎄요.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 29년을 했어요. 예. 라디오는 사실 TV처럼 흐름이나 이런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 이동영 진행자는 지금 저녁 라디오 방송 시간에 강력한 에이스죠. 예. 오랫동안 YTN 라디오가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줬고 방송 진행할 기회를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디오는 하여간 오래 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금 저녁 시간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중에 가장 오래 하는 사람은 이동영인데 애써서 자르는 거는 좀 상당히 큰 손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동영 말고 이 흐름과 맥을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김용민 말고 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고 들어보니까 이 동시간대 경쟁 탔습니까? 예. 다 몇 번씩 갈렸는데 저만 지금 계속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사장님한테 감사드려야 되나? 그렇죠. 네. 지금 초장님께서는 김어준으로 교체. 그 감당 못해요. 네. 그 옆방송에서 굉장히. 출연료 감당 못합니다. 그래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무자격 토론 첫 시간이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고정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어떠셨어요, 우리 김용민 평론가님? 무자격이 아니라 무면허라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예. 사실 제 YTN 라디오하고 제가 굉장한 인연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만 제가 2008년에 YTN 라디오가 생길 때
경력직 프로듀서 시험에 제가 응시를 했었어요. 네, 최종까지 갔는데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아주 사람을 잘 봤네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때 허리띠가 끊어져가지고 바지를 잡고 제가 표안수 사장실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생생합니다. 예. 그때만 해도 시사평론가 하면서 이 방송 저 방송 나갔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보따리 장수가 쉽지 않겠다 해서 지원을 했는데 낙방했습니다. 사람을 잘 알아본 거죠. 네, 그때 사실 저한테 야, 너 꼭 YTN 라디오 들어가서 나 좀 MC로 끌어다 써줘라. 이러면서 정말 제가 합격하기를 바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누군가요? 김어준입니다. 김어준도 그때 잘렸어요. SBS 라디오에서. 예. 하여튼 SBS 그때 출연을 했었는데 자, YTN 라디오가 하여튼 13년 맞았고 잘 또 성장하고 있어서 무척 또 청취자로서 반갑고 앞으로 더 일취월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뭐 벌써 한 5,000분 가까이 지금 들어와서 보고 계시네. 고맙고 이만큼 두 분이 또 저랑 같이 하는 거를 다들 박수 쳐주고 반가워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김용민 평론가와 박지희 아나운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결제가 떨어졌습니까? 결제 났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예, 우리 차은께서 지금 차 안에서 문자로 저한테 오케이라고 줬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부터 매주 이 시간에 두 분과 함께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